이번에는 제타 TSI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타 TSI 국내 모델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번에 추석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제타에 관련된 내용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옵션, 헤드라이트나 테일램프, 휠, 이런 옵션 부분들이 정해져서 공개가 되면서 해외에서 나와 있는 차량 중에 국내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휠이 17인치가 적용이 된 해당 모습이 국내에서 판매가 될 제타 TSI의 모습과 같은 옵션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미에서만 적용이 되는 이 사이드 마커 호박등만 빠지고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디자인의 차이는 없지만 이 LED 헤드라이트인 것일까 아니면은 그 할로겐 헤드라이트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았는데,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위와 같은 모습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타 TSI 모델에서는 LED 헤드라이트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사이드밀의 턴 시그널, 그리고 이제 안개등은 안개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코너링 라이트, 정적 코너링 라이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일정 각도가 돌아가게 되면 안개등이 저절로 켜지면서 코너링 라이트의 역할도 합니다. 헤드라이트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면 할로겐, 깜빡이입니다. 방향지시등, 그리고 프로젝션, 전조등과 상향등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디귿자의 주간 주행등, 이제 LED,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쁩니다. 찾아봤을 때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다른 타입의 테일라이트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이와 같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후면부의 특징은 이 LED 테일램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국내에 적용이 되는 순정 휠 디자인입니다. 17인치 휠이라고 합니다. 국내 이제 제타 TSI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 두 가지 등급으로 나오는데, 이 휠은 똑같이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급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내의 모습입니다.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국내와는 다른 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 인포 디스플레이에는 국내 모델은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서 화면이 조금 더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화면이 크기는 하지만 터치 버튼이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옵션으로 보면 처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프리미엄 모델은 그냥 멀티펑션, 프레스티지 모델은 열선 스티어링 멀티펑션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이 스타트 버튼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스마트 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타트 스톱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좀 다 끄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시동 중에 시동이 꺼지는 거에 대해서,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지만, 그래도 이 기능이 뭐 에너지 세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옵션으로 뭐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이제 그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 모드 선택 옵션입니다. 그리고 인포 시스템에는 기본으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폭스바겐은 순정으로 지니 내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앱 커넥트 기능으로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이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기능들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존 독립 에어컨, 자동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 티구안이나 골프 이런 차량에는 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기능인데 제타 TSI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을 보게 되면 시트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럼버 서포트 2A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는 빠지고 수동 으로 조정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선 시트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2열에도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 프레스티지 제타 TSI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합니다. 제타 1.4 TSI의 파워트레인 부분을 보면 1.4 가솔린 엔진이지만 150마력의 25.5 토크의 성능을 냅니다. 뭐 2.0 디젤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140마력, 150마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0.4 엔진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출력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1.4 TSI가 똑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지만 변속기가 제타 TSI는 8단 자동, 근데 골프 TSI는 DSG 7단
미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기존에 많이 좀 더 TSI가 차량이 나와서 풀려서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연비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연비 후기들을 보게 되면 디젤 못지않은 연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진짜 이게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 모를 정도의 연비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숙성, 그리고 시내 주행에 조금 더 적합한 엔진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두 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비와 주행 성능, 그리고 시내의 용이함 등등 전천후로 괜찮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타 TSI 엔진은 저공해 3등급 차량으로 친환경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환경 모델인 이유는 결국에는 디젤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모델을 팔아야 되는 조건 때문에 이 제타 TSI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공해 3등급으로 인해서 혜택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전국의 공영주차장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혼잡한 교통, 도로에서 통행료 할인 등도 가능합니다. 이 폭스바겐에 주로 적용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인데, 한번 충돌이 나게 되면 그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충돌을, 그러니까 2차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량이 알아서 감속을 하고 정지를 하게 됩니다.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라는 옵션이 제타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적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인데, 이 레인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빠짐으로써 이거는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하기에는 조금 모자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ACC에서 진보된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이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잘 차려진 옵션이 적용이 된 제타 TSI지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빠지는 반자율 주행에서 빠지는 옵션들이 그 가격을 내려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ACC, 이제 전방 충돌 방지나 트래픽 잼, 저속에서 교통체증 시에 앞차를 따라가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언급을 했었고, 2열에는 64 폴딩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64 폴딩으로 인해서 공간의 활용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510m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폴딩을 통해서 986리터, 거의 1000리터 가까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 기능. 무선 충전 기능은 앞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차가 나와서 직접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나왔던 차량들에도 무선 충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완충이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게 발열이 심해서 발열로 인해서 핸드폰이 꺼지거나 충전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제타 TSI에서는
완충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완충까지 충전이 가능한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빠졌지만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 차량을 표시를 해주고 리어 트래픽 경고,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후진을 넣고 그러니까 후진을 할 때 뒤에 교통량이 있으면 경보를 주고 정지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건 이제 골프의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이프티 썬루프지만 루프를 아예 이제 철판이 아닌 글라스로 둠으로써 파노라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이프티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형태의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보게 되면 뭐 티구안처럼 뭐 이렇게 전체 개방감이 있는 게 아니고 루프, 글라스로 이루어진 루프만 살짝 뒤로 밀렸다 앞으로 갔다 이런 식의 오픈이 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이프티보다는 더 넓은 공간에 썬루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방감은 확실히 세이프티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타 TSI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를 나눠진다고 했는데 프리미엄 모델의 기본적인 옵션으로 보면 뭐 앞서 말한 대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사각지대, 후방 트래픽 경고, 그리고 투웨이 클리마토닉 자동 에어컨,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적용이 되고 뒷좌석에 육사 폴딩, 그리고 멀티펑션 스티어링 핸들, 그리고 센터에 이제 앞좌석 암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컬러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뭐 티구안이나 골프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컬러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제타 TSI 모델은 10가지의 컬러를 바꿔가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시스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전동 사이드 미러라고 하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폴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폴딩은 수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폴딩을 해야지만 접히는 그런 사이드 미러고, 그럼 왜 전동 사이드 미러인가 하면 히팅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모리 기능은 내가 이제 세팅해둔 위치로 기억을 했다가 1번, 2번, 3번 이제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연동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걸 보면 후진 시에 하향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8인치 디스커버리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크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버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포 시스템 안에는 순정 내비, 이제 지니 내비가 들어갈 것이고,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시에 파크 파일럿, 이제 전방 센서, 후방 센서, 그리고 이제 인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이드라인까지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는 이 프리미엄의 기본 옵션을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 옵션이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추가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기본으로 프리미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부터만 적용이 되는데 그 이상은 프레스티지밖에 없죠.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2열의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고 핸들에도 열선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티지는 4개의 추가 옵션이 더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공통사항으로 LED 헤드라이트, LED 테일램프, 그리고 주간주행 등이라고 하는 데일라이트, 그리고 6개의 에어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트레인은 150마력의 8단 자동 변속, 똑같은 내용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휠 부분도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모습, 국내에 적용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적용되는 모습이 이렇게 국내에 적용이 되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17인치 동일하게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적용되는 제타의 컬러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실버, 블랙 이렇게 5가지의 컬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색깔이 다양하면 재고의 부담만 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난한 컬러들로 적용이 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타가 경쟁 모델을 뭐 A클래스, A3, 기아 K3, 현대 아반떼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재원 비교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동급에서는 제타가 가장 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700 전장에 1800의 폭, 그리고 1460의 전고, 휠베이스가 2686. 이 휠베이스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반떼가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내를 잘 뽑아내는 국산 차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680, 아반떼는 2720, 휠베이스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반떼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타 TSA의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 K3가 2700, 그러니까 제타는 2686이면 K3보다 좁고, 벤츠의 A클래스가 2730입니다. 와, 엄청 큰데, A클래스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작다라고 보이는데, 2686의 제타보다도 크다라는 게 의아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크다고 합니다. 공간이. 그래도 기존의 제타를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타가 2650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7세대 제타는 2686, 이제 플러스 36 정도가 늘어나서 기존의 제타를 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다 넉넉한 공간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타의 이제 알려진 재원 정보들을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뭐 나오는 내용으로는 15일에 제타가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는 10월 말 정도에 출고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자세한 출고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